자, 안녕하세요. 주식 나텔입니다.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 그 영상을 이제 영상 내용을 보시기 전에 세력주 작전주에 대한 제 기록인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날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영상은 제가 저희 공부방 회원분들한테 2022년 10월 16일 그러니까 네옴시티 터지기 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그대로 우리 회원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률을 100% 자, 100% 수익률이에요. 100% 수익이 났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로 수익률이 100% 이상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 내용인데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가지고 상한가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상한가 딱 잠기면 요즘 많이 봤던 패턴일 거예요. 점상, 점상, 점상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야, 이 본전 오고 뭐 50% 60% 수익이 생겼는데요. 매도하고 주가 눌러주면 다시 살까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내 수익을 보고 나서 눌러줄 때 다시 잡는다. 이것도 좋은 계획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이 물량이 한번 터지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 저항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물량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 제가 이거 거래량 조금 갖다 상한가 만들어 놓고 점상 갖다가 눌러준다. 이런 패턴들을 다 예언을 했었고 이대로 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률이 끝에 보시면은 뭐 96%, 뭐 105%, 네, 이거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세력주에 대한 공략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분 네, 눈 감고 있는 모습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성델타테크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퀀텀에너지가 2021년 8월 25일 날 냈던 이 특허가 최초의 LK99로 보여지는 특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변리사 분께서 딱 찾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특허가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런데 이게 PCT라고 해서 세계 각국에 다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특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특허 내면 다른 나라에 PCT 등록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사 특허가 들어오는 것도 이 PCT 출원된 것 기준으로 했을 때 이 PCT 등록 날짜가 더 빠르면 이 특허가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있는 겁니다. PCT 특허 이거 출원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언제까지? 2월 25일까지. 언제? 2024년 2월 25일까지는 무조건 PCT 특허 출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퀀텀에너지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자, 국내 특허는 어떻게 돼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PCT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돼요? 해외에서 특허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특허가 또 진행되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연구나 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2022년 8월 25일 날 또 특허를 내놨습니다. 이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간 게 권영환 박사와 김지훈 박사 요 두 명이 이의 신청이 들어갔고 이의 신청이 들어간 관계로 특허청에서는 3월 29일인가요? 3월 29일까지 3인이 합의를 하라고 했어요. 자, 3인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PCT 출원이 안 된다. 국제 특허도 안 되고 국내 특허도 불발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있는 원천 기술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에 등록했는 거 그거 하면 되지 않느냐? 뭐가 된다? 지금도 권영환 박사, 김지훈 박사가 추가로 이의 신청하면 PCT도 무효화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퀀텀이 실컨 LK99를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저렇게도 상온상합초 전도체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중국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또 뉴스 나왔어요. 뭘로 만든다? 얘네들은 다 필요 없고 흑연에서 상상초를 만든다. 상온상합초 전도체를 만든다. 흑연으로 만든다 하고 있는데 신성델타테크는 또 그거 좋다라고 막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이 퀀텀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전부 다 퀀텀 에너지인지 알고 있는 그런 모질이들이 좀 있어요. 정말. 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특허권 때문에 CC도 그렇고, 이거는 영어로 쓸게요. CCS도 그렇고, 퀀텀도 그렇고요. 지금 양쪽에서 특허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을 못해요. 왜? 합의가 안 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퀀텀 에너지 지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은 권영한 저 새끼 얼굴이 뭐 어떻다, 관상이 어떻게 도둑놈 같이 생겼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진짜 하다 관상 얘기가 하고 있는데, 관상으로 따지면 권영한이 똘똘해 보이는 거고 이석배 되게 좀 안 좋은 관상이에요. 자, 여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LK99가 쏘아 올린 상상초 이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각자 특허를 등록할 준비를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 세계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온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하태경 의원이 지금 발의한 그 초전도체 관련 지원 법률 발의를 한 상태고, 지금 그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정치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3인이 좀 좋게 좀 잡음 없이 해서 국제 특허를 가져간 다음에 이거 국제 특허 내놓고 여기를 빨리 우리가 상용화 시켜서 이걸 표준 기술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인 합의를 갖다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학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산업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범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3인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국내 특허가 불발이 되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PCT 출원도 물거품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거 맞다,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프랑스 각자 다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고 이 특허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3인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는 그냥 이석배 그 퀀텀 에너지 혼자 특허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총 법원에서 특허청에서 이 특허 불복을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돼 있어요. 총 4번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4번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결국에는 2022년 8월 25일 날 낸 그 특허도 나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는 누가 들고 있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경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이 땅에 연결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땅이 되게 싸게 나와갖고 내가 덥석 샀단 말이야.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도로 연결되는 요만큼의 지분이 동네 사람 동네 이장이 갖고 있는데 죽어도 안 판대요. 내가 땅을 1억 주고 샀는데 요만큼의 땅을 갖다가 이장이 1억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을 못 져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맹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장이 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이거를 갖다가 알박기라고 한다. 자, 알박기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 땅을 내가 활용하려고 그러면 1억을 주고 샀는 땅을 갖다가 그냥 배추 농사나 짓든가, 고추 농사나 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진짜로 이걸 도로에 되게끔 만들어 갖고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집을 짓거나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다거나 상업 행위를 하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사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경매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그래서 LK99에 대한 합의에 대한 키를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열쇠를 누가 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퀀텀이 주장한 대로, 퀀텀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특허를 저 혼자 출원했으니까 나 혼자 먹겠습니다 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갔어요. 이의 신청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개인 사업자를 하신 분들이나
개인 사업을 해보거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의 모든 허가 절차가 있는 부분에서는 형식에서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형식에서 하자가 있으면 허가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퀀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3인 합의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유튜브 보면 도를 넘게끔 신성 델타테크만 무조건 맞고 CCS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주 해본 사람들은 CCS 차트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어떻게 25일에는 간다. 언제 어디까지 간다라는 게 답이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CCS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해보면 신성 델타테크도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세력주 요까지 딱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전부 다 세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주가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으니까 주가가 다시 들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CCS는 나중에 출발했어요. 나중에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뭐 밑으로 빠지고 어떠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데 유튜버들도 저와 같은 유사 투자 자문업이에요. 유튜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들하고 다른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각자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유투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차트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철학이 있고 차트를 보는데 방법은 틀려도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본인들이 보는 시야에서 차이가 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CCS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분으로 살펴볼게요. CCS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초전도체에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죠. 자 CCS에 있는 사내이사를 하고 있는 권영환이라는 사람이 권영환 박사가 핵심 인물인데 이분이 뭘 갖고 있다? 그린 BTS 지분 갖고 있고 퀀텀포트 가지고 있다. 퀀텀포트 지분 50% 갖고 있고 그린 BTS 20%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시에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찾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신성델타테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델타테크는 자회사 LS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LS 자회사라고 하지만 지분율이 50% 정도입니다.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퀀텀에 투자를 했다. 근데 퀀텀은 지분이 어떻게 돼요? 이석배가 50%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나눠서 했는데 LS가 갖고 있는 지분이 9%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접의 간접이 신성이고 CCS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권영환이 사내이사로 들어있는 이상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 권영환 박사가 만약에 1월 30일 날 유증을 하느냐 유증을 참여하게 되면 바로 대주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놓고 얘기하면 CCS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간접입니다. 간접 지분으로 신성델타테크가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퀀텀 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특허도 나가리가 되는 부분이고 국내 특허가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 PCT 특허도 등록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천 기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권에서 인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초전도체 지원 법률을 만들었죠. 지원 법률을 만들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온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극저온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상온 상압이다. 상온 상압에서 나온 초전도체는 이게 LK99가 최초인데 LK99를 나가리가 되게 만들면 그 다음에 PC4 소스도 그냥 나가리고 그 다음에 K 직지도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흑연. 중국에서는 뭘로 만들었다? LK99 모방해갖고 자기만의 특허 등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했으면 곧 있어서 러시아, 인도 이런 굵직굵직한 기초과학이 강한 나라.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강한 나라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주선 쏘아 올린 나라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나라들이 기초과학이 강한 나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우주선 발사 이거 했던 나라들이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기초과학이 강한 나라들은 이미 LK99에서 전부 다 힌트를 얻어갖고 각자만의 초전도체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권에서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LK99를 어떻게든 합의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특허법에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특허청에서 이때까지 보류하라고 했던 거를 갑자기 퀀텀에 이석배 대표 혼자 이거 독식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이 있잖아요. 이 법률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맞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석배, 권영환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분 관계는 나중에 생각을 해야 돼요. 퀀텀이 7을 갖는다, 그 다음에 권영환이 3을 갖는다, 5대5를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중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초전도체라는 테마는 정말로 그야말로 희대의 작전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CCS하고 신성 둘 다가 희대의 작전주가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 합의가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CCS는 CCS대로, 그다음에 퀀텀은 퀀텀대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서로 예를 들어서 권영환 박사가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100억을 벌었어, 10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이 지분 나눠서 퀀텀 에너지에다가 이거 지분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합의가 나오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이석배 대표가 대표로 있는 퀀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IBM과 협업을 한다, 미국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 뭐라 한다,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1조를 벌었다. 그냥 혼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분만큼 50% 갖고 있으니까 1조 벌면 5천억 갖겠죠. 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흑연으로 만들었고 중국도 자기들만의 만들어놨는데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CCS에 대해서 안 좋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떤 새로운 테마가 새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전자라고 할게요. 전자제품을 처음 만드는 회사가 나타났을 때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죠. 삼성, LG, 지금 LG지만 옛날엔 금성이었죠. 그 다음에 대우전자도 있었고 현대전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메이저급 말고 밑에 보면 신일전자부터 해서 신성델타테크도 외주 받아갖고 소형 세탁기, 탈수기, 모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신성은 맞고 CC는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다리 건너고 하면 연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명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명분이 중요하다. 이 명분을 앞서선 게 뭐다? 세력들의 매집이 있고 나서 명분이 있으면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이게 세력주의 기본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보세요. 요 하한가 갔을 때 1억 1000만 주가 터졌어요. 자, 유통되는 수가 4600만 주예요. 4600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1억 1000만 주가 거래가 됐다고요. 하한가 들어갔는데 개미들이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강큰 개미들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로 있는 이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가고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은 걸 덤빌 엄두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이거 고점 찍고 빠지고 안 좋은 소리가 있는데 이거 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군가 샀다? 얼마나? 4600만 주. 자, 저는 여기서 5%만 먹고 빠질게요. 10%만 먹고 빠질게요. 감사합니다. 저 그냥 하한가에 못 파는 줄 알았는데 그냥 손해보고 빠질게요 했는 그 모든 물량을 유통되는 물량이 2바퀴나 굴렀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았다. 그 다음 상한가 가는 것도 9천만 주. 결국에는 유통되는 물량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통되는 물량이 여기에 다 있는데 요거 잠깐 눌렸다고 중리산이 상장 폐지니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가
빠떼머리 아저씨가 유명하니까 자기가 뭐 초전도 아저씨 하겠다 이런 분도 나서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그분들도 저랑 같은 어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욕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각자 보는 눈은 다른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특허가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 둘 다 죽어요. 그냥 특허가 나가리가 되면 둘 다 작전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허가 합의가 되고 서로 각자의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퀀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퀀텀은 PC4로 PC4 소스로 하고, 네. 여기는 C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CS는 K직지라고 했으니까 K직지로 사업을 하면 돼요. 원천 기술은 뭐다? LK99. 둘 다 권한을 가진다. 이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신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9만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죠. 8만 원, 9만 원 하고 있는데 신성 8만 원 치고요. 지금 CCS는 얼마입니까? 2,000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합의가 됐어. 공동 권리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되면 뭐 신성이 약 한 20만 원 될까요? 2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성 이 CCS는 얼마 가야 될까요?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하다못해 1만 원? 이렇게 가야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00원에서 만 원 가져간다 그래도 5배예요. 그리고 신성은 8만 원 치고 20만 원 간다 그러면 2배 조금 넘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테마에서 새로 태어난 테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나는 그냥 권영환만 믿고 갈래요. 나는 그냥 이석배만 믿고 갈래요. 저는 그냥 유튜버 누구누구가 막 얘기하는데 그분 믿고 갈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세력주 작전주들을 전부 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우리 그 회원분들 전부 다 수익을 내드리고 하면서도 저만이 갖고 있는 공식,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야 진짜 주식 나텔님 얘기한 게 그대로 되네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가장 큰 리스크를 살펴봅시다. CCS 리스크. 자, 리스크 문제예요. 리스크를 놓고 본다 그러면 CCS의 리스크는 가장 강력한 리스크가 사내 이사를 하고 있는 권영환과 김지훈 박사가 퇴사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거 빼고는 리스크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특허청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특허에서 이렇게 뭐 특허청에서 해서 저희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회사도 굳이 주주 배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전환사채 찍어서라도 장비 사고 땅 사고 공장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CCS는 권영환과 김지훈 박사가 사내이사 퇴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신성은 뭡니까? 신성 리스크는 이 퀀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퀀텀 지분 믿고 주가를 엄청나게 지금 올려놨는데 어떻게 된다? 퀀텀이 LK99에 대한 특허에 대한 지분이 없고, 그 다음에 PC4 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또 학회에서 논문 냈는데 이것도 권영환이 전부 다 네이처지랑 사이언스에 올렸던 그 중요한 단어를 언급한 게 아니고요. 이 권영환이 그 논문 냈던 데이터 자료, 연구 자료를 인용을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 논문이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LK99에 대한 권리도 잃어버리고 PC4 소스라고 새로운 거 이게 초전도체입니다 했는데 이것도 너네 표절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둘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신성 주주하고 CCS 주주하고 서로 니들이 잘났네, 죽네, 사네, 너네는 병신이네, 나는 옳았네 이런 소리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기준이 되는 특허가 2022년 그리고 8월 25일 날 나왔던 LK99 관련된 공식 논문이고요. 특허이고요. 이전에 있었던 게 2021년인데 2021년 8월 25일 날 나왔던 이 특허에 대한 PCT 등록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기한이 언제까지? 2월까지.
2월까지니까 이걸로 따라가자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권영환이 있을 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데 아무래도 극적인 합의가 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동등한 권리를 갖거나 아니면 일정 비분으로 나눠 가진다 그러면 지금 2,000원인 CCS가 상승 여력은 무한하게 큰 상태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혼자 독식한다고 생각했는데 뺏긴 기분이 드니까, 그리고 간접의 간접 자본이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성 델타 주주분들에서는 CCS를 갖다가 굉장히 핍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계 각국이 상상초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꺼냈어요. 이제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법을 만든대요. 지원법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좋은 골든 타임에 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골든 타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특허 관련된 거를 일단 승인을 하고 특허를 갖다 마무리를 짓고, 특허를 마무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특허 등록을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PCT 등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특허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특허 작업을 한 이후에 특허 작업을 하기 전에 또 시연회 이런 것들 통해서 확실히 한국 기술이다 라는 걸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회가 각 나라에 특허를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발전의 초석이 놓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골든 타임이고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초전도체가 발명이 된다. 이게 꼭 이 산업에 바로 적용이 된다, 산업화가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업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원탑이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전기,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또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들, 전기 부분에서만 전 세계 선도 기술이 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전기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양자 컴퓨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 이 내용 뉴스를 조금만 살펴보면 일반 컴퓨터로 뭐 1년이 걸리는 계산을 얼마 만에 한다? 뭐 1분 안에 끝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것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초전도체가 있으면 훨씬 더 빨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전 세계의 과학 기술에 정점을 찍는다. 방점이죠, 방점. 제일 위에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CCS 주주분들이나 신성 델타 주주분들이나 앞으로 뭐 남의 종토방 가서 막 죽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저도 이제 종토방 보면 진짜 눈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식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믿고 투자하는 대로, 여러분들 수익 난다고 뭐 저한테 돈 주실 것도 아니고, 예? 손실 난다고 저한테 너 때문에 손절하려고 했는데 손절 못하게, 너 영상 보고 손절 못했으니까 네가 뭐 피해 보상하라,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녹화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있는 그 인디F 이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실제로 세력주 작전주에 대한 공식을 갖다 밝혀낸 사람이 저예요. 예, 이것도 저도 영상 보고 지식재산권 등록할 수 있느냐 문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CCS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전형적인 세력주, 전형적인 작전주, 좋게 끝나면 세력이요, 나쁘게 끝나면 작전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뭐 위험한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디테일한 차트적인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제가 다 노하우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리포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CCS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뭐 또
종목을 볼 때 매일매일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뭐 10% 5%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찔끔찔끔 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드 확 묻어가지고 예, 2배 3배 먹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큰 시드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분할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내 시드가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10종목 사갖고 뭐 하겠습니까? 1,000만 원 갖다가 100만 원 갖다가 상한가 한번 먹어봐야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부분인데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굵직굵직하게 수익을 냈던 사례를 통해서 예,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CS 3월달에 상폐되느냐? 상폐되는 조건이 있어요. 상폐 조건을 따져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을 때 적정이라고 뜨면은 상폐 안 돼요. 근데 미적정 뜨면 상폐되는 거거든요. 그 미적정이 뜨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자본 감소, 영업이익 감소, 계속 적자가 나고 자본이 줄어들고 이러면 뭐 감자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이거 상장 폐지 들어가는데 자본으로 인한 영업이익이나 자본으로 인한 상장 폐지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벌점과 그 다음에 벌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벌점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처벌을 받았다는 증거로 뭐 벌점 마이너스 뭐 5점 이렇게 남는 거죠. 벌금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뭔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만 내면 그냥 뭐 벌금 뭐 2만 원 낸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예. 벌점이 남는 기업과 벌금이 남는 기업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상장 폐지 운운하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서 중대한 뭐 그 거래소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오류 사항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벌점을 세게 두드려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현재 상태는 벌점이 0점이다. 그리고 재무 상태도 상폐 위험이 없다. 예,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디테일하게 주식 나텔님이 얘기하고 있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 싶다. 나도 이제 제대로 세력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